첨단 과학기술과 스포츠의 관계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비추는 가장 흥미롭고도 복잡한 거울 중 하나이다.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신체의 단련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초적 가치에 기반을 두었던 스포츠는 21세기에 이르러 과학기술과의 전례 없는 융합을 통해 그 본질과 외연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은 한편으로 선수의 기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관중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몰입감과 재미를 선사하며 스포츠를 거대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도핑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인간의 순수한 한계에 도전이라는 스포츠의 근원적 가치를 위협하고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 간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이 벌려놓는 공정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은 스포츠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며 그 발전과 흥행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종목의 진화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흥망성쇠를 논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스포츠의 각 영역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으며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낳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가장 명백한 영역은 바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이다. 과거 선수의 기량은 대부분 개인의 재능과 경험 많은 지도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엘리트 스포츠 현장은 거대한 실험실과 같다. 생체역학, 데이터 과학, 재료공학, 생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이 총동원되어 인간 신체의 잠재력을 1%더 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고속 카메라와 다수의 센서는 육안으로 포착할 수 없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여 투수의 투구폼, 타자의 스윙, 궤적, 수영 선수의 스트로크 효율성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한다. 골프에서는 트랙맨과 같은 런치 모니터가 클럽의 속도, 각도, 공의 회전수 등 수십 가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수는 가장 이상적인 샷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값을 찾아낸다. 축구나 농구에서는 선수들이 착용한 웨어러블 GPS 장치를 통해 활동량, 최고 속도, 스프린트 횟수, 심박수 변화 등을 측정하여 훈련 강도를 조절하고 부상을 예방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훈련 방식은 과거의 주먹구구식 훈련에서 벗어나 각 선수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은 훈련 방식의 혁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스포츠 장비의 발전은 때로는 특정 종목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육상 단거리와 마라톤에서 벌어진 신발 혁명이다. 나이키가 개발한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 시리즈는 탄소섬유 플레이트와 특수 폼을 결합하여 착용자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다. 이 신발이 등장한 이후 마라톤에서는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서브 2시간 이내 완주의 벽이 비공식적으로 남아 깨졌고 수많은 세계 기록과 개인 최고 기록이 경신되었다. 이는 단순히 더 편한 신발이 아니라 선수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장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이클에서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에어로 프레임과 헬멧, 가볍고 강성이 뛰어난 탄소섬유 소재가 일반화되면서 기록 단축을 이끌었고 F1과 같은 모터스포츠는 사실상 드라이버의 역량만큼이나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경쟁이 승패를 좌우하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된 지 오래이다. 수영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휩쓸었던 폴리우레탄 소재의 전신 수영복 레이저 레이서가 있었다. 이 수영복은 근육을 압박하고 부력을 높여 선수들의 기록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지만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지배했다는 비판 속에 결국 이듬해 국제수영연맹 FINA에 의해 퇴출되었다. 이 사례들은 첨단 소재 기술이 어떻게 선수의 한계를 확장하고 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쓰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중요한 변곡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단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스포츠를 소비하는 대중, 즉 팬들의 경험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며 스포츠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등장이 스포츠를 안방으로 끌어들여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현대의 방송 기술은 시청자를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초고화 진료 HD 방송은
선수들의 땀방울과 근육의 떨림까지 선명하게 전달하고, 초고속 카메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슬로모션으로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감동과 탄성을 자아낸다. 미국 미식축구 중계에 도입된 퍼스트 다운 라인 그래픽은 복잡한 규칙을 모르는 시청자도 경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왔고, 이는 이후 다양한 스포츠 중계 그래픽의 표준이 되었다. 최근에는 드론 카메라, 와이어캠, 선수 시점 카메라 등이 도입되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이고 새로운 각도의 화면을 제공하며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술 역시 스포츠의 재미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인간인 심판의 오심은 경기의 일부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오심 하나가 승패를 뒤바꾸고 선수들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술의 개입이 요구되었다. 테니스의 호크아이 시스템은 공의 궤적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여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한 인아웃 판정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판정 시비를 없애고 경기에 박진감을 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축구에서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과 온라인 판독 기술이 도입되어 골과 관련된 결정적인 판정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 물론 VAR의 판독 시간 지연이나 판정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요한 오심을 줄여 경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은 경기의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팬들이 불필요한 논쟁 대신 경기 자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팬들의 참여 방식 또한 기술을 통해 다변화하고 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TV 앞에 앉아 있는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단 및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며 거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한다.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판타지 스포츠는 팬들에게 감독이나 단장이 된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은 미래의 스포츠 관람 형태를 예고한다.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마치 경기장 VIP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360도 시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AR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경기장을 비추면 선수들의 실시간 스탯이나 관련 정보가 화면 위에 겹쳐 보이는 등 새로운 차원의 정보와 재미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젊은 세대를 스포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된다. 이러한 선수 기량 향상과 관계, 경험 증폭은 자연스럽게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이다. 그 중심에는 미디어 중계권이 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리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나 미국 프로풋볼 NFL과 같은 인기 프로리그의 중계권료는 수십조 원에 달하며, 이는 각 스포츠 단체와 구단의 가장 핵심적인 수입원이다. 고화질 방송 기술과 글로벌 OTT 플랫폼의 확산은 중계권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구단의 재정 능력 강화와 선수들의 높은 연봉으로 이어진다. 또한 첨단 기술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스포츠 과학 컨설팅, 하이테크 훈련 장비 등 스포츠 테크 산업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아가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스포츠 종목인 e스포츠의 등장은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팬을 확보하고 프로리그와 대규모 국제대회를 운영하며 전통 스포츠 못지않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기존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와 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결국 첨단 과학기술은 스포츠의 콘텐츠 품질을 높여 팬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거대 미디어 자본과 기업 스폰서십을 유입시키며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스포츠의 경제적 부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스포츠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그 근본 가치를 위협한다는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기술 도핑 테크놀라지컬 DOPING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약물을 통해 신체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전통적인 도핑이라면, 기술 도핑은 과도하게 발달한 장비나 기술에 의존하여 불공정한 이점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 앞서 언급한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신발은 이 논쟁의 상징과도 같다. 이 신발을 신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간의 기록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이 신발이 선수의 능력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기록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적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결국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 섬유 플레이트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뒤늦게 개입했지만 이미 숱한 기록들이 슈퍼슈즈의 도움으로 작성된 뒤였다. 이러한 기술 도핑 논란은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보며 무엇에 감동하는가?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순수한 열정이다. 그러나 승패가 선수의 땀과 눈물이 아니라 어느 회사의 연구개발 R&D 능력과 자본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스포츠는 더 이상 인간의 드라마가 아니라 기술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이클 경기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자전거를 타는 선수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전거를 타는 선수 간의 경쟁은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F1에서는 머신의 성능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축하해야 할 대상이 선수의 위대한 성취인지 아니면 그를 뒷받침한 엔지니어의 뛰어난 설계인지 모호하게 만든다. 결국 기술 도핑은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경쟁을 뿌리부터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기술 발전은 또한 스포츠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 최첨단 훈련 시설, 고가의 장비, 데이터 분석 전문가, 스포츠 과학자들로 구성된 지원팀을 고용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는 미국, 중국, 유럽의 몇몇 부유한 국가나 거대 자본을 가진 프로 구단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의 가난한 국가 출신 선수들은 여전히 맨발로 뛰거나 낡은 장비로 훈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스포츠가 주는 큰 감동 중 하나였지만 기술의 격차가 실력의 격차로 직결되는 현대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전 세계 인류의 화합과 평등한 경쟁의 장이라는 이상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출발선부터 다른 기술 계급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의 보편성을 해치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재정적 한계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더 나아가 과도한 기술 의존은 스포츠 종목 자체의 매력을 반감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축구의 VAR 도입은 오심을 줄이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잦은 경기 중단으로 인해 경기의 흐름을 끊고 팬들의 감정적인 몰입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골이 터진 후 환호하기 전에 VAR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어색한 순간들은 축구가 가진 역동성과 즉흥성의 매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모든 것이 데이터로 분석되고 예측 가능해질 때 스포츠가 가진 의외성과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본질적인 재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선수들이 정해진 데이터와 전략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기만 한다면 팬들은 더 이상 그들의 플레이에서 창의성이나 투지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팬들은 점차 흥미를 잃고 스포츠를 외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 이벤트의 인기를 하락시키고 산업 전체의 쇠퇴를 가져오는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의 명암은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흥망성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최첨단 방송 시스템, 정밀한 계측 장비, 고도의 보안 시스템, 원활한 통신 네트워크 등 막대한 기술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이벤트를 화려하게 포장하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개최 비용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경기장 건설 비용 외에도 이러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은 개최, 도시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를 신청하는 도시가 급감하고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화려한 스펙터클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 자체가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은 현대 스포츠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넓히고 보는 재미를 더하며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훈련, 혁신적인 소재로 만든 장비, 생생한 중계 기술, 공정한 판정을 위한 보조 시스템 등 기술의 순기능은 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힘이 통제되지 않을 때 스포츠는 본연의 가치를 잃고 표류하게 된다. 기술 도핑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기술 격차는 스포츠의 보편성을 해치며 과도한 기술 의존은 스포츠의 매력을 반감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데에 있다. 핵심은 인간과 공정성이라는 스포츠의 근본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종목의 국제연맹과 스포츠 기구들은 기술 발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철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이 인간 능력의 보조이고 무엇이 불공정한 이점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개발도상국 선수들을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되 경기의 본질적인 흐름과 매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포츠의 미래는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달려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지배하고 스포츠의 영혼을 잠식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스포츠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인류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술의 화려함에 취해 스포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